방금 인터뷰에서도 언급됐던 민식이법, 또 비슷한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 유찬이법 등등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참 많은데요. 이 중에 사실 지금 본회의에 간 거는 한두 건밖에 없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것조차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 대표셨고요. 현재는 이런 이 법안들 통과를 위해 아예 국회로 들어가서 이용호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실 비서관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성실입니다. 네. 법안 통과 앞장서려고 일부러 국회에 들어가신 거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크죠. 아, 그래요. 지금 본회의에 간 법안은 이 어린이 생명 안전 관련해서 일명 무슨 법이에요? 현재 오늘 오후 1시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고요. 민식이법 중에서도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이제 같이 부의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식이법은 스쿨존, 거기에 CCTV나 방지턱 이런 거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우선 있죠? 네, 주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준이법은 이제 경사진데다가 주차장을 본래는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상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경사진데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반드시 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전자가 인식을 못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못 걸어도 차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도록 스탑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민식이법에서는 스쿨존 사고가 날 때 가중처벌까지 포함해서 본회의로 넘어갔다? 네, 오늘 원래 그렇게 될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본회의가 이제 열리지 않았던 거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본회의로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해인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동안 계류가 되어 있다가 어제 극적으로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형식적으로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줘야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의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전체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해인이법은 핵심 내용이 뭐죠? 해인이법은 이제 착한 사마리아법의 개념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다쳤을 때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장애에 이르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의 벌칙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혜인이가 실제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상황보다도 어린이집에서의 응급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부분을 감안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요거는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 못한 상태. 네. 또 다른 건요.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와 연관되어 있는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법안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게 태호 유찬이법은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인천에서 사고 났던 축구클럽 차량으로 인해서 발의가 된 내용이고요. 축구클럽 차량은 통학 차량으로 인정이 안 되는 현행법에 의하면 그거죠. 그렇죠. 신고 의무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8만 대 이상의 차량을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골자였는데 사실상 어제 그거를 제외한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은 반영을 하고 통학버스 범위나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따로 마련해 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 게 사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달성을 하면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생업을 거의 다 접고 정말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20만을 넘겼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난 어제 법안 소위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당도 책임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당과 정부도 아직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네, 그렇죠. 네. 한음이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장애 아동이었던 한음이가 차량에 방치되면서도 사고가 났던 거기 때문에 차량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반영이 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시는 여러 단체들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를 이유로 아마 반대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크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본회의는 지금 겨우 이제 2건 정도 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이 선거법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은 먼저 통과시켜 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듣고 계시죠? 네,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혼을 몇 번을 팔아야 저런 기자회견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나경원 대표님을 찾아가서 부모님들께서 간절히 호소를 하셨고, 그래서 본인도 엄마고 약속한다,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언제부터 고려됐던 사안인지 알 수 없지만 아이들 법안을 볼모로 해서 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는 정치적인 셈을 해 오셨고 무엇보다 하실 수는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직전에 부모님들한테 간담회를 제안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서 부모님 계신 데서 기자회견상 민식이법과 이제 관련법 상정하지 않는 것을 거래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간담회를 거부하시고 바로 정론관으로 내려가서 한 분 한 분 그 소회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셨습니다. 간담회를 제안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 기자회견 직후에 따로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한테?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기다리셨던 거죠. 그건 어떤 취지일까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발언을 해놓고 따로 부모님들을 만나자? 어떤 취지일까요?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기로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는 전제로 여당에 가서 설득을 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자체를 거부하고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이들 잃은 부모님들한테 당신들 요구하는 법안 통과시키려면 여당에 가서 선거법 하지 말라고 요구해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본다. 네,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간담회도 무산됐다 이 말이군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전체적으로 문자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한 회원분이 지금 직전에 보내주셨는데 인천 서구갑의 이학재 의원님한테 답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번호가 바뀌셨다면 일반 시민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자고 해도 더불당이 생떼를 씁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 보내신 분한테 이학재 의원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회신을 주고 계시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생떼를 쓴다고? 더불당이 생떼를 씁니다. 더불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켜 주자고 주장했는데 여당이 반대한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야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한쪽 편에 유가족분들이 서 계신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 쪽에서는 야로 가서 설득을 해라. 야로 가면 여로 가서 설득을 해라.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국회로 공을 보내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데 다시 정부로 보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가족들이 탁구공도 아니고 이런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입니다. 뭐 어쨌든 본회의가 뭐 열려야 뭘 기대를 해보든 뭘 하죠. 지금 열릴 상황이 아닌다. 그게 가장 답답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전 공동대표셨죠. 조성실 국회 이용호 의원실 비서관이었습니다.